구조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그 산더미처럼 쌓인 설계 기준이나 기출문제 풀이집 사이에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두꺼운 책들을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정보 과부하가 오기 십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구조역학부터 재료역학, 철근 콘크리트, 강구조, 그리고 내진 설계까지 총망라된 두꺼운 토목구조기술사 합격 바이블입니다. 실무에서 수년간 구조 설계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매일같이 다루는 익숙한 내용이겠지만 막상 백지 답안지 위에 논술형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그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서 채점관들이 수험생의 기본기를 평가할 때 가장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두 가지 근본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바로 강도와 강성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역학적 성질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단순한 암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물이 파괴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얼핏 들으면 되게 비슷한 단어 같잖아요. 둘 다 뭔가 튼튼하다는 느낌이고, 자료를 보면 강도, 즉 스트렝스는 재료의 고유한 역학적 성질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재료에 어떤 부하가 걸렸을 때 파괴되기 전까지 버텨내는 변형 저항을 말합니다. 탄성 항복이나 소성 한계, 파단 같은 그런 한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재료의 거동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한계 상태, 즉 파괴의 선을 긋는 극한의 한계값을 수치화한 것이 바로 강도입니다. 아, 견디는 힘의 한계치군요. 구조물이 외력에 의해 물리적으로 끊어지거나 부서지는 지점이요. 그런데 이 강도도 하중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지 않나요? 네, 하중의 종류에 따라서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전단 강도, 휨 강도, 비틀림 강도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료마다 이 각각의 강도 값은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럼 그걸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자료에 구체적인 물리적 측정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네, 수험생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인장 강도는 길쭉한 시험편을 기계에 물리고 아주 서서히 잡아당기면서 끊어질 때까지의 저항력을 측정합니다. 아하, 서서히 잡아당겨서 측정한다. 그럼 압축 강도는 반대로 누르는 건가요? 맞아요. 짧은 기둥 모양의 시료를 놓고 위에서 축 방향으로 꾹 누르는 압축 하중을 가해서 부서질 때를 보는 거고요. 비틀림 강도는 둥근 기둥 시료를 양쪽에서 쥐어짜듯이 비틀어서 파괴될 때 가해진 비틀림 모멘트를 계산해서 구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그런데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수험생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트루 스트렝스, 그러니까 실제적인 성질인 진강도와 공학적 편의를 위한 공칭강도의 구분 말이죠. 아, 그 부분은 구조 설계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하중이 증가하면 단면적이 미세하게 줄어들잖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전부 반영한 게 진강도입니다. 단면적이 변하는 걸 계속 추적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실무나 설계 코드를 기반으로 계산을 할 때 매 순간 변하는 간면적을 일일이 적분해가며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칭 강도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하, 공학적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는 거네요. 단위는 둘 다 응력 단위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채점관이 확인하고 싶은 건 이 공학적 불확실성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도입니다. 자, 파괴라는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저항치가 강도라면 이와 대비되는 강성은 부재의 일상적인 거동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강성은 도대체 뭔가요? 강성, 즉 스티프니스는 파괴 여부를 떠나서 부재가 외부에서 변형을 받을 때 그 주어진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겁니다. 즉 얼마나 뻣뻣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죠. 단위 변형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강성이 단순히 재료 하나만의 특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료의 해침을 보면 강성은 재료의 강성과 기하학적 강성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기하학적 강성이요? 부재의 형태나 거동 방식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축 방향으로 인장을 받을 때는 단면적을 길이로 나눈 것,
즉 A 나누기 L이 기하학적 강성으로 사용되고요. 아, A per L이요? 그럼 힘을 받을 때는 어떤 공식이 사용되나요? 휘메댕에서는 단면 이차 모멘트를 길이로 나눈 값, I 나누기 L이 사용됩니다. 이게 기하학적 강성이고 여기에 재료 고유의 강성인 탄성계수 E를 곱해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조역학에서 아는 이 R나 이 I 같은 값들이 결국 그 두 가지의 결합으로 탄생한 거군요. 단면 성질과 재료 성질의 만남이네요. 네, 그렇게 서술하시면 채점관에게 훨씬 전문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용 재료는 강도가 클수록 탄성계수 값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강도가 높은 재료가 무조건 강성도 높은 건가요? 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재료들은 보통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단단해져서 파괴 강도가 커지면 변형에 저항하는 탄성 계수도 커져서 더 뻣뻣해진다는 뜻이죠. 청취자분들도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 답안 전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수험생 여러분, 시험지에 반드시 그려야 할 그 유명한 그래프 있잖아요. 강도, 응력, 변형률 선도. 그걸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곡선에서 강도와 강성이 어떻게 조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시작점부터 시각적으로 따라가 볼까요? 처음 하중을 가하면 원점에서부터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선형 구간이 나옵니다. O에서 P로 가는 구간이죠. 하중을 제거하면 고무줄처럼 완벽하게 돌아오는 탄성흐름 구간이네요. 후계 법칙이 성립하는 곳이요. 맞아요.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성계수 2입니다. 즉 기울기 자체가 강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파를수록 변형이 안 생기는 뻣뻣한 재료인 겁니다. 아, 초기 선형 구간의 기울기가 강성이다. 그럼 강도는 어디 있습니까? 그 직선을 따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응력은 더 이상 늘지 않는데 변형만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쑥 늘어나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항복점이죠. 일드 포인트 말이군요. 거기를 지나서 계속 가다 보면 부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응력인 극한 응력에 도달하게 되고요. 네, 바로 그 항복점이나 극한 응력이 찍히는 Y축의 높이, 그 지점들이 재료의 강도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겁니다. 아하, 기울기는 강성을 뜻하고 그래프의 높이는 강도를 뜻한다. 아주 명확하네요. 극한 응력을 지나면 단면적이 훅 줄어드는 네킹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파단이죠. 이때 파단될 때까지 에너지를 머금고 얼마나 쭉 늘어나면서 변형을 동반하느냐, 그게 바로 연성입니다. 반대로 늘어나는 구간 없이 갑자기 툭 부러져 버리는 게 취성 파괴고요. 연성과 취성 파괴의 차이까지 완벽히 정리가 되네요. 자, 이제 이 탄탄한 기초 개념들을 가지고 구조기술사 시험의 단골 출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좌굴과 내진 설계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역학이 얼마나 오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둥의 압축 파괴를 예로 들어보죠. 짧고 뚱뚱한 기둥, 즉 단주는 위에서 꾹 누르면 그냥 재료의 압축 강도를 못 이겨서 찌그러지면서 파괴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재료의 압축 강도에 의한 파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흔히 보는 길고 얇은 기둥, 장주들은 거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극한 강도에 도달하기 한참 전에 기둥 중간이 옆으로 푹 꺾여버리죠. 아, 횡방향으로 꺾이는 현상? 그게 바로 좌굴이군요. 네, 이 좌굴은 강도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파괴가 아닙니다. 단면 이착 모멘트 I와 탄성계수 E가 관여하는 휨 강성, 즉 EI가 한계에 도달해서 평형을 잃어버리는 문제인 겁니다. 강도가 아니라 강성의 문제다.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하나 있던데요. 동일한 단면적, 그러니까 철을 똑같은 양으로 썼을 때 속이 찬 정삼각형 단면이 원형 단면보다 좌굴에 대해 무려 21%나 더 큰 임계하중을 가진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똑같은 양의 재료를 써서 강도를 동일하게 맞췄는데도 단면의 형상, 즉 기하학적 강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버티는 능력이 무려 21%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와, 모양만 바꿨는데 버티는 짐이 21%나 늘어난다는 건 엄청나네요. 기하학적 강성의 중요성이 확 각인됩니다. 그럼 정적인 압축력이 아니라 지진 같은 동적 하중 상황은 어떨까요? 내진 설계 말씀이시군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단면을 키워서 강도랑 강성만 극한으로 높이면 지진에 제일 안전한 거 아닌가요? 안 부서지고 안 흔들리게요? 그게 실무 초년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구조물이 지진에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뻣뻣하게 버티는 건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연성입니다. 아까 변용을 동반하면서 늘어나는 그 성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강성만 무한정 높여서 건물을 뻣뻣하게 만들면 지진이 왔을 때 그 엄청난 가속도 에너지를 건물이 고스란히 다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내진 설계는 비선형 거동을 통해서 지진 에너지를 유연하게 흡수하고 분산시키도록 설계하죠. 뻣뻣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일부러 변형을 허용해서 에너지를 흘려보낸다는 거군요. 네, 초과 강도나 무한한 강성에 집착하는 대신 응답 수정 계수 R과 연성도 요구령을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특정 관절 부위, 즉 소성 힌지가 적절히 회전하면서 지진 에너지를 밖으로 솟아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내진 설계의 진짜 핵심입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에 관절이 꺾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원리네요.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오늘 탐구한 내용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강도는 파괴에 맞서는 한계치, 즉 견디는 힘이고, 강성은 변용에 맞서는 저항치, 즉 뻣뻣한 정도입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좌굴, 피로 파괴, 내진 설계 같은 모든 구조역학 문제의 의도를 완벽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조물의 설계라는 건 결국 튼튼함을 의미하는 강도, 뻣뻣함을 의미하는 강성, 그리고 유연함을 의미하는 연성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균형을 찾아내는 예술과도 같은 작업입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강도, 강성, 연성의 균형을 찾는 예술이다.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재료공학의 한계를 완전히 돌파해서 변형이 0.1mm도 일어나지 않는 무한대의 강성과 어떠한 충격에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무한대의 강도를 가진 꿈의 신소재로 건물을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와, 무한대의 강도와 무한대의 강도라. 언뜻 들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될 것 같은데요. 언뜻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초거대 지진 같은 동적 하중이 덮친다면 어떨까요? 이 건물은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흡수할 유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우리에게 지금 위험하다는 어떠한 사전 경고, 즉 미세한 변형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아, 징후도 없이 에너지를 튕겨낸다는 거요? 네, 건물 자체는 흠집 하나 없을지 몰라도 그 반작용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기초를 타고 땅으로 꽂히게 됩니다. 결국 건물이 무너지는 대신 그 힘을 견디지 못한 집안 자체가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도시 전체 인프라에 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완벽한 강성이라는 것이 과연 구조물에 내리는 축복일지 아니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가장 위험한 독재일지 수험생 여러분도 다음 기출문제를 펼치시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한대는 완벽함이 오히려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그 묵직한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자료로